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별것 없어 보이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바쁘다던데 저렇게 단단할 수 있지? 그 사람은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누구보다 튼튼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가 다를 뿐입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사람과 끝까지 괜찮아지는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 환경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에서 갈립니다. 누구는 똑같이 불편한 일을 겪어도 그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며 넘어가고, 누구는 같은 상황에서 왜 나만 이래 하며 점점 꺼져갑니다. 그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옆에 없어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노후를 단단히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2. 작지만 꾸준한 습관. 3. 누구도 탓하지 않는 자세. 4.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 5. 멈춤이라는 선택의 용기.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노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단단한 한 가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노후의 길, 당신의 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이 힘은 재산보다 강하고 건강보다 오래가며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지지대가 됩니다. 1. 돈보다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힘든 이유로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돈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무너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분해서, 후회돼서 그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지출을 하고 관계를 망치고 건강까지 방치하는 일들이 노후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돈도 건강도 관계도 따라 흔들립니다.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2.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지출 구조입니다. 젊을 땐 계획 소비를 했던 사람이 노년에 들어서면 감정 소비를 시작합니다. 외롭다고 쇼핑 앱을 열고, 허전해서 홈쇼핑을 틀고, 우울해서 자식에게 뭔가 사주고, 불안해서 필요 없는 보험을 추가합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그 순간은 위안이 되지만 다음 달 통장에 상처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일수록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나도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계획 밖의 지출을 반복하게 됩니다. 3. 감정이 흔들리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섭섭함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오해하고 끊어버리고, 동년배와 비교하며 스스로 위축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주변의 끈을 하나씩 끊어내는 감정 습관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그 감정이 내 선택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4.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건강도 잃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와 직결되는 신체 반응입니다. 하루 종일 쌓이는 짜증, 풀리지 않는 분노, 되풀이되는 외로움과 불면은 그 자체가 건강을 갉아먹는 지속적인 질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내 몸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어떻게 회복할지, 무엇을 멈춰야 할지를 압니다. 이것이 결국 병원을 줄이고 약값을 줄이고 삶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감정 조절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기질적으로 예민해서 안 돼. 하지만 감정 조절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10초만 쉬는 습관. 무조건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를 묻는 습관. 억울함이 올라올 때 종이에 써보는 습관. 하루에 한 번 감정 일기를 써보는 습관. 이런 사소한 훈련들이 조금씩 마음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운동을 한다고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감정 조절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체력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6.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선택권을 지킵니다. 노후란 결국 선택지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할 수 있는 게 줄고 돈이 부족하면 선택권은 더 좁아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한계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안할 때도 잠시 멈출 줄 알고, 섭섭해도 말을 아낄 줄 알고, 외로워도 자신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끌려가는 삶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정 조절이라는 한 걸음만 실천해도 노후는 훨씬 단단하고 조용해집니다. 둘째, 습관 하나를 매일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반복하는 단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하루 10분 걷기일 수도 있으며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하나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1. 노후는 계획보다 루틴입니다. 젊었을 땐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일정표를 짜고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매일이 비슷하고 누구의 간섭도 없으며 어디에도 나를 재촉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이런 삶에서는 계획이 아니라 루틴이 나를 유지시킵니다. 정해진 일 없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건 단 하나,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2. 하루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 안에는 하루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무너지면 식사 시간도 엉망이 되고 수면 리듬도 뒤틀리며 외출도 대화도 건강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일상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노후 전체를 정지된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3. 단 하나의 습관이 리듬을 지킵니다. 반대로 노후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루틴 하나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엔 무조건 산책, 식사 전에 손바닥 스트레칭 1분, 매일 밤 9시 시엔 음악 들으며 정리정돈, 하루 한 잔 따뜻한 차 마시기, 통장 앱 하루 한 번 확인하기. 이런 습관 하나는 체력, 정신력, 지출, 건강, 관계까지도 이어집니다. 단지 하나를 지켰을 뿐인데 그 하나가 매일의 기준점이 되어 삶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4. 습관이 시간을 관리하는 힘이 됩니다. 노후에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은 아닙니다. 계획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텔레비전이 잡아가고 유튜브가 잡아가고 침대가 삼켜버립니다. 반면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정한 이 10분, 이 걷기 15분, 이 스트레칭 5분이 하루를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바로 삶의 통제감입니다.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5.
돈보다 강한 건 반복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필요한 건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잘 지나는 사람을 보면 돈보다 반복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병원비를 줄입니다. 통장 정리를 매일 하는 사람은 지출이 통제됩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병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외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매일 한다는 것, 그건 작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자기 효능감을 만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노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6. 새로운 습관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에 새 습관을 만들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원 다녀오고 식사 준비까지 할 거야. 일주일에 5번 헬스장 가야지. 매달 가계부 쓰고 소비 다 줄여야지. 이런 습관은 의지가 아닌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노후는 체력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은 작고 단순하고 편해야 오래 갑니다. 식사 후 물 한 컵 마시기. 외출 전에 창문 한번 열기. 이불 정리하며 허리 한번 펴기. 아침에 창밖 보기 30초.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삶의 구심점이 되어줍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매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준점을 스스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 기준점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단 5분, 단 10분. 그게 꾸준히 반복되면 노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게 있다. 이 한마디가 노후의 불안과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를 매일 하고 계신가요? 셋째, 남 탓을 멈춘 사람입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사람과 괜찮아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그 중 하나는 세상에 화내는 걸 멈췄느냐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 그 누구도 내 삶을 완전히 망치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이건 내 삶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 탓하는 순간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줍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복지가 약하냐? 자식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나는 운이 없어서 이 모양이지. 배우자만 좀 달랐어도. 이런 말들은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한다는 건 나는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도 안 바뀐다는 전제를 만들게 되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현실을 바꾸는 대신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2. 노후의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자식을 향한 실망, 국가와 제도에 대한 원망. 그 감정은 결국 되돌아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이 나이에 이럴 줄은 몰랐지. 나만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은 자기연민, 우울, 무기력, 자포자기. 결국 스스로를 향한 감정의 폭력으로 바뀝니다. 남을 탓하는 건 잠시 후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독소가 됩니다. 3. 비교는 탓보다 더 위험한 감정입니다. 쟤는 자식이 잘 돼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연금이 많잖아.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 말은 직접적으로 남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나는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깔려 있습니다. 비교는 탓보다 더 은근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의 좋은 모습만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노후에 괜찮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알고
자기 삶의 속도로 갑니다. 4.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삶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그래도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이 아쉬워도, 주변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도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감정은 안정되고 판단이 분명해지고 실행이 따라옵니다.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을지 스스로 정하고, 이 지출을 계속할 건지 다시 점검하고, 외출이 귀찮아도 한 번은 문을 열어보고, 그 작은 행동들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5. 남 탓을 멈추는 건 내 책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 탓을 멈춘다는 게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환경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걸 반복해서 생각해봤자 오늘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 탓을 멈춘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인생에서 분리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영역부터 다시 하겠다. 이 결심이 노후를 단단하게 바꿉니다. 6.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끝까지 내 몫입니다. 노후에 괜찮은 사람은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안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피해자로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정체성에 오래 머물면 도움이 와도 받지 못하고 기회가 생겨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노후를 복원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내 몫이구나라는 말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처를 이겨내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불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만이 있어도 그걸 입에 담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노후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탓했던 무언가를 이건 내 삶이니까 내가 조정해 보자라고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넷째,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노후가 괜찮은 사람에게는 하루 중 반드시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딱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노후는 시간이 많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퇴직하면 시간은 많아집니다. 아이들도 다 키웠고 출근도 없고 일과도 없습니다. 마치 매일이 자유시간 같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후에 들어서면 진짜 나만의 시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TV를 켜놓은 채 시간만 흘립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일정에 하루가 사라집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연락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이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2. 남이 만든 시간표로 살면 인생이 고장납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병원 예약 하나, 택배 수령 시간, 가족의 갑작스런 방문. 노후의 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그저 남들이 정한 일정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건 작은 불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앗아가는 큰 위험입니다. 자기 삶에 주인이 없으면 불만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리며 자존감도 서서히 낮아집니다. 3.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만의 시간이란 거창한 여행이나 특별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10분, 햇빛 아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10분,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하는 10분,
창밖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 이런 작지만 자기적인 시간은 생각보다 큰 회복을 줍니다. 몸도 마음도 정리되고 무너진 리듬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4. 나만의 시간은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서운함, 허전함, 기대, 분노, 우울, 그리고 무력감. 하지만 대부분 이 감정들을 그냥 안고 있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터뜨리거나 몸의 병으로 쌓이게 됩니다. 나만의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이 감정들을 조용히 비워내는 통로를 갖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울고, 글을 쓰며 정리하고, 산책하며 내려놓고, 차 한 잔에 숨을 고릅니다. 이건 단순한 힐링이 아닙니다. 노후의 감정 통제를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5.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정, 예상 못한 지출, 가족 간의 갈등, 몸의 통증 같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이런 변수들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은 나에게 주겠다는 다짐이 자신의 삶에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고요함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판단을 선명하게 하며 행동의 방향을 지켜줍니다. 6. 10분은 작지만 존엄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노후에 자주 무너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존엄감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눈치 보이고 사회에서 배제당한 느낌이 들고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허무함이 옵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사람은 이런 외부 반응에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엄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7. 나만의 시간을 위한 작은 환을 먼저 만드세요. 시간이 없다기보다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 하나, 책 한 권, 좋아하는 조명, 작은 스피커와 클래식 음악, 물 끓는 소리와 찻잔, 나만의 자리라는 의미 있는 공간. 이런 작은 물리적 장치들이 심리적으로도 여긴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시작은 작아도 좋습니다. 앉을 자리 하나부터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10분, 그 10분이 삶 전체를 정리하고 방향을 세워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건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노후를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써보세요. 5째,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출도 건강도 지킵니다. 노후에 괜찮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달리는 걸 잘하는 사람보다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이 지출도 건강도 감정도 무너지지 않고 지켜냅니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1. 멈추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이건 꼭 해야 해, 이건 참아야 해, 끝까지 버텨야 해라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젊을 때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노후는 버티는 힘보다 조절하는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억지로 외출하고 통증이 있는데도 참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지출이 빠듯한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써버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몸도 통장도 마음도 연속적으로 무너집니다. 2. 멈출 줄 아는 사람은 피해를 줄입니다. 노후에는 이미 체력, 면역력,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무리, 한 번의 실수가 크게 돌아오죠. 무릎이 아픈데도 멈추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 감기에 무리해서 움직이면 폐렴, 지출에 제동을 안 걸면 예금 바닥, 작은 무시가 큰 후회를 낳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는 커지기 전에 일단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게 노후를 가장 크게 지켜주는 예방 습관입니다. 3. 지출도 멈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지출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큰 소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반복되는 소비를 멈추지 못해서입니다. 쓸모없는 건강보조식품 정기구매, 무료 체험 뒤 놓쳐버린 자동결제, 마트에서 이것도 있어야지 하며 늘어난 장바구니, 외출할 때마다 빠지는 커피값, 식사비. 이런 소비는 금액이 작지만 멈추지 못한 결과로 쌓여 한 달, 1년 후 상당한 누수가 됩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거 진짜 필요한가? 이게 매달 나가야 할 돈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압니다. 4. 건강도 더하기보다 줄이기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건강을 위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영양제도 챙겨야 하고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스트레칭도 놓치면 안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리하고 있는 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진 않았는지, 너무 많이 먹고 있진 않은지, 너무 무리해서 걷고 있진 않은지,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진 않은지. 건강은 멈춤으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것도 치료고 줄이는 것도 회복입니다. 5. 감정 소모도 멈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감정이 무너지는 대표적 이유는 불필요한 감정에 계속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섭섭함,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자책, 이런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잠도 안 오고 몸까지 아파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이건 지금 생각해봤자 의미 없겠다. 이 감정은 오늘까지만 하자 하고 스스로 감정의 회로를 끊습니다. 이 능력이 노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6.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멈추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이상은 손에 달하는 판단으로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쓸데없는 약을 끊는 것, 가족의 일에 너무 개입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모임은 가지 않는 것. 이런 멈춤은 삶을 가볍게 만들고 지출을 줄이며 건강을 회복시키며 자존감을 지켜냅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출이 커지기 전에 멈추고, 통증이 커지기 전에 멈추고, 감정이 망가지기 전에 멈추고,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멈춘다는 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가 노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하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괜찮아지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 하나를 조절하고 습관 하나를 매일 지키며 남을 탓하지 않고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때로는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는 돈도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외부 환경보다 내 안의 선택이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선택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노후의 길이 당신의 그 길을 늘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